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유럽, 미국 모두 다 이제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일제히 두 대륙에서 모두 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은 미국 증시부터 보시죠. 종가 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 2.1, S&P 500 지수 2.2%,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2.5%로 강하게 특히 기술주가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12월 비농업 고용과 관련해서 여전히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실업률도 오히려 1969년 이후 가장 낮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계속해서 이 증권시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세부 항목 중에서 임금 상승률, 이게 둔화가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개선이 됐고요. 지금 앞서서 민간 업체에서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얘기했었기 때문에 악재들이 상당히 좀 상쇄됐고 오히려 임금 상승률 쪽에 포인트를 맞출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CME 패드워치 쪽에서 올해 2월과 3월에 이제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25bp,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조금 올리는 정도의 수준의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2월에는 62%에서 74%로, 그리고 3월에는 59%에서 65%로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줄은 게 3대 지수를 모두 다 끌어올리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연준 위원들이었었는데요. 두 분이 좀 얘기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텍 애틀랜타 연은 총재, 그리고 리사 쿡 연준 이사, 이 두 분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발언의 힘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이 임금 상승 둔화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평균 2.2%, 그야말로 섹터 평균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전 섹터 다 올라갔습니다. 가장 강했던 게 소재입니다. 3.4% 올라가면서 이날 뭐 금값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재료가 됐고요. 그리고 IT도 상당히 강했죠. 2.9% 올라가게 됐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국내 증시라도 연결성이 있는 반도체들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2.8% 가벼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시장이 힘들 때 선방을 하는 헬스케어가 이날은 시장이 워낙에 잘 가다 보니까 헬스케어에 있던 돈들이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흐름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헬스케어가 이날 0.8% 소폭 올라가게 되면서 특히 이 엔데믹과 관련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뗐다라는 점이 섹터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시죠. 거의 다 올라갔고 뭐 일부 종목들에서 개별 악재 때문에 좀 내려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IT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올라가는 흐름이었고요. 시가총액 1위 애플이 3.6%로 최근 하락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한테도 다 퍼져나가는 흐름이었고요. 광고 쪽에서는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전자상거래 쪽에서는 아마존, 이쪽에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보시죠. 2.4%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장 전체를 보면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중국 공장에서 나온 이 판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모델 3, 모델 Y, 그러니까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들이죠. 여기에 대한 가격을 또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감 더 커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이너스 8%대까지 내려갔다가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4%로 오른 모습이었고요. 이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니콜라라든지 루시드 모터스 이런 미국 쪽 자동차보다는 샤오펑, 니오, 리오터 이런 중국 관련된 전기차들이 큰 폭으로 같이
하락했다라는 공통점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회복했지만 중국 관련된 자동차들은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차 전지, 퀀텀스케이프라든지 소재 쪽과 관련된 앨범엘 이런 종목들은 4%, 1% 올라가게 되면서 전기차 쪽에서는 차별화 장세가 일어났지만 소재 쪽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6%, 그야말로 아주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를 이끌고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비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4%,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7%, 장비 쪽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6.4%, 장비 쪽이 또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업황이 계속해서 바닥이다, 이제 돌아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가장 먼저 업황이 회복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 업종들의 강한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 오른쪽 하단에 살짝 시가총액이 작아서 많이 표시는 안 되는데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는 증권사 호평이 나오게 되면서 엔페이지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라갔었는데요. 유일하게 엔페이지 에너지만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날 밀렸던 것이고요. 다른 종목들은 전반적인 이런 미국의 IRA 법안이라든지 중국의 이런 수요들을 반영하면서 다 긍정적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 진단 키트,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었었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견조했지만 이쪽에서만 이제 엔데믹에 대한 효과를 안 좋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락합니다. 대표적으로 서머피셔가 4.9%, 다나허가 1%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비재 보겠습니다. 이날 소비재에서는 코스트코가 한 몫을 했습니다. 7.2%나 급등을 하게 되면서 다른 소비주, 그리고 이제 올해 자체가 상당히 좀 침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어주에 대한 매력을 부각시키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자, 7.2% 올랐고요. 그 옆에 타겟도 3%, 월마트 2.4%, 달러 제네럴과 아마존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소비재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트코 왜 올랐을까요? 바로 작년 12월 순 매출이 증가를 했고 동일 매장에서의 매출도 증가를 했습니다. 잘 팔렸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줬고요. 증권사 에버코어 쪽에서는 위태로운 시장에서 매력 있는 종목 5가지를 뽑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경기 방어주의 강자라는 별명까지 붙여주게 되면서 코스트코가 올라갑니다. 최근에 쭉 밀려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여기서 바닥을 찍고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는 코스트코 7.2% 오른 482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엔페이지 에너지가 이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이제 하락을 했지만 다른 종목들은 다 올랐고요. 대표적으로 퍼스트 솔라가 7.8%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156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증권사 웰스파고 측에서 태양광 업종의 이제 유럽 에너지 위기도 있고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수혜를 이제 본격적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날 퍼스트 솔라 7.8, 썬너리 2.3, 그리고 진코 솔라가 15%, 그리고 캐너디언 솔라가 13% 급등을 하게 되는 태양광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세 오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날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의 흐름은 그야말로 강세였습니다. 지표가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원하는 방향으로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월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아진 데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며 지난 금요일 3대 지수가 모두 2.1에서 2.5%가 넘는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다우지수와 S&P 500은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나스닥 지수는 지난달 29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지난 한 주간 단위로는
다우와 S&P는 각각 1.5%, 나스닥은 1% 상승으로 한 주를 마쳤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12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은 22만 3천 명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20만 명을 상회했지만 실업률은 전달 대비 0.2%포인트가 내린 3.5%를 기록해 3.7%였던 예상을 하회했고 특히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 0.4%를 하회한 0.3%에 그치고 연간 기준으로는 4.6%가 상승해 2021년 여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점이 투자 심리를 고조시켰으며 이와 함께 부진한 결과를 보인 서비스업 지표 역시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12월 서비스 PMI 지수는 49.6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였던 55.1과 전달의 56.5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서비스 업황이 30개월의 확장세를 끝내고 31개월 만에 위축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줬는데요. 서비스 부분의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주요 우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는 오히려 시장에 호재로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고용과 관련해서 시장에 오히려 호재가 됐었던 이유를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을 계속 눌렀던 것은 바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부담감이었었을 텐데요. 관련해서 미국의 회사채 쪽에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금융 여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며 대기업들이 지난 한 주간 미국 내 회사채 시장에서 대거 자금을 조달했다는 소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데이터 제공업체 딜로직의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이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모두 637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말 마지막 5일간 조달 규모 366억 달러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9월에 정점을 찍고 10월부터 하락하고 있음이 확인된 데 따라 시중금리는 지난해 10월 고점을 찍은 뒤 하강하는 추세이며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 6일 전일 대비 0.16%포인트가 하락한 3.567%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제로금리라든지 뭐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 이런 시대는 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망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구조적으로 장기화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세계 경제 석학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아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전미 경제학회 AEA 연례총회 2023에 참석한 전 미국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202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이라며 이전과는 다른 금리 패턴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2010년대 구조적 장기 침체에 따른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현상이 다시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점차 저금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현재 금융시장 분위기와는 크게 다른 견해입니다. 또 다른 경제 석학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제2 냉전 상태에 있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면서 그는 미국 경제 분석국 자료를 이용해 지난 3분기 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역대 최저인 3.6%를 기록했다면서 하지만 향후 중국의 영향으로 실질금리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고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시장이 연준의 피봇, 즉 통화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되는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5% 이상 올린 이후 한동안 유지하기 전까지 인하하는 것을 매우 꺼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FTX 사태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내용 속에서 JP모건 측에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객들의 대규모 인출과 고객들의 예금 감소가 회사에 장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기존의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라 암호화폐 은행인 실버게이트 캐피털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2.6% 하락한 12달러 2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JP모건은 실버게이트 캐피털은 지난 4분기 고객들로부터 81억 달러의 예금 인출을 요구받았다면서 FTX 파산으로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이어지면서 11월 말 이후 고객 예금은 68% 감소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52억 달러 규모의 부채 증권 매각으로 7억 1,800만 달러의 손실을
부담했고 회사 직원의 40%를 해고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면서 갑작스러운 고객 예금의 큰 감소는 회사에 매우 직접적이고 장기적으로도 위협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버게이트는 FTX와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객으로 두고 디지털 자산을 달러와 유로화로 바꿔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경제 일정과 어떠한 실적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뉴욕 연방은행의 1년과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11월 소비자 신용 액수가 발표될 예정이며 에퀴티 브랜즈, 커머셜 메탈스, 제프리스 파이낸셜, 복스 인터내셔널, 프라이스 스마트, WD-40 컴퍼니, 퓨어 사이클 코프, 에컬레이드 잉크, 그리고 틸레이 브랜드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미국 증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평균 한 1%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게 되면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 모두 다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2개월 연속으로 둔화 움직임을 보이게 됐다라는 점이 이날 증시를 끌어올렸었는데요. 이날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9.2% 올랐습니다. 오른 것만 보면 엄청나게 오른 거지만 11월, 그러니까 바로 전달에 올랐던 게 10.1%였는데 이제 이게 9.2까지 내려온 것이고요. 그리고 전망치도 9.7에서 이 부분을 더 하회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등했었던 에너지 값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질적인 내용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날 독일과 프랑스 1.4, 1.2 그리고 영국이 0.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강보합이었고요. 이날 73달러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도 있었지만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 그리고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 발목을 잡으면서 제한적인 상승을 한 것이고요. 구리 가격은 이제 달러 약세 때문에 올랐습니다. 2.1% 오르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도 크게 부각됐다라는 점 긍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드 보면은 1.5% 역시 달러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이날 그야말로 급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16bp나 하락을 하게 되면서 3% 중반의 모습이었었고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밀렸지만 2년물과의 역전 현상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